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근데 왜 이렇게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붓는 거지? 혹시 어르신께서도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평생 챙겨 드시던 몇 가지 채소가 사실은 어르신의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했는데 라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피곤하고 두 다리는 마치 물이 꽉 찬 것처럼 묵직하게 부어오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는 곤히 주무시지 못하고 소변 때문에 2번, 심하면 3번씩 깨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시지는 않나요? 평소에 짜게 드시지도 않고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며 일부러 건강을 생각해 담백하게 드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계속해서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축축 처지는 느낌. 혹시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비가 오려나, 날씨 탓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하지만 만약 이런 신호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어쩌면 어르신께서는 매일같이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약간의 피로감이나 가벼운 부기,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정도는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 을에 겪는 흔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야말로 우리 몸속에서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을 걸러주는 핵심 장기인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젊을 때는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던 독소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신장이 50%, 아니 70% 이상 망가져서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나서야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번 지쳐버린 신장은 예전처럼 회복시킬 방법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통스럽고 복잡한 투석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시는 식사에서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이런 신장 기능 저하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 해독된다고 굳게 믿고 먹는 몇 가지 특정 채소들이 사실은 그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 오히려 큰 부담을 주는 독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깨끗하게 먹는다고 자부하면서도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식재료의 선택만으로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지며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주제가 어르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이나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서로의 건강을 정말 많이 챙기잖아요. 때로는 어르신의 그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예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특정 질환별 맞춤 식단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딜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스스로 건강하게 산다고, 나는 식단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몇 가지 채소를 잘못 선택해서 자신의 신장을 과도하게 혹사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에 사시는 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담백하게 드시고 매일 걷기 운동만 잘하면 평생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할 거라고 확신하시던 분이었죠. 정민수 어르신은 이제 갓 60을 넘기셨습니다.
평생을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사시며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식사는 작은 밥그릇에 현미밥을 담고 담백하게 무친 나물과 살짝 데친 채소, 그리고 직접 담근 저염 김치를 드시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서윤 씨는 남편이 술도 한 방울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며 기름진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한다고 늘 주변에 자랑스러워 하셨죠. 어르신이 유일하게 욕심내어 드시는 것은 바로 채소였고, 그 중에서도 방송에서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채소들을 특히 많이, 그리고 자주 챙겨 드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약 없이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던 정 어르신은 두 다리가 마치 천근만근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침대에서 내려와 제대로 서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겨우겨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소변 색깔은 쌀뜨물처럼 뿌옇고 탁했으며 냄새도 평소와 다르게 아주 고약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쿵쿵거리며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란 아내 서윤 씨는 남편을 부축해 바로 응급실로 달려왔고 저는 긴급하게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한참 동안 차트를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의 심장 기능이 이미 7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상태이며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식이요법만으로는 힘들고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절제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의 평소 식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여쭤보자 그 원인을 금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몸에 좋다고 맹신했던 몇 가지 채소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그리고 신장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채소들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해진 60대의 신장에는 그 채소들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이는 결국 몸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수 하나가 매일매일 당신의 소중한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남은 인생 동안 신장을 지키고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한국 사람들, 특히 건강을 챙기시는 50세 이상 분들이 매일 식탁에서 흔하게 드시는 채소 중에서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별표 5가지 위험한 채소 별표를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실제 환자 사례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지역 사회에 퍼지자마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요즘 계속 피곤해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요. 손발이 자꾸 붓고 허리가 은근히 쑤셔요 라며 말이죠. 대부분은 그저 늙어서 그러려니 갱년기 증상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거듭할수록 저는 소름 끼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이 챙겨 먹고 있던 것이 다름 아닌 좋은 줄만 알았던 채소들이었고, 그 채소들에는 실제로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칼륨, 옥살산 같은 성분들이 과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신장의 배출 능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영양 성분의 불균형만 생겨도 마치 도미노처럼 몸의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채소들이지만 특히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명은 수원에 사시는 이수민 씨입니다. 이수민 씨는 평소 식습관이 매우 깔끔하고 모범적인 분으로 몸에 나쁘다는 튀긴 음식이나 붉은 고기는 거의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인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뼈 건강을 걱정하여 뼈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 그중에서도 별표 시금치 별표를 자주 챙겨드렸습니다. 이수민 씨는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큰 그릇에 시금치 데친 것을 듬뿍 담아 드셨고 많이 먹을수록 뼈가 튼튼해지겠지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의 별표 독살레이트, 수산, 별표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레이트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뾰족하고 딱딱한 결정체, 즉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점고 신장 기능이 좋을 때는 그 작은 조각들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해내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이 약해지면 그 결정들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조금씩 달라붙어 돌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약 8개월 동안 시금치를 매일 주식처럼 드신 뒤 이수민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과 배뇨 시의 따가움, 그리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CT 촬영과 검사 결과 신장 안에는 이미 콩알만한 결석 2개가 형성되어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상승해 신장이 큰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드시던 그 시금치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해 드리자 이수민 씨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채소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며느리가 챙겨줘서 열심히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듯 아무리 좋은 채소도 내 몸 상태에 맞춰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금치가 나쁜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과도하게, 그리고 칼슘 섭취 없이 단독으로 드시면 약해진 신장에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광주에 사시는 65세 김태현 씨입니다. 김태현 씨는 TV 건강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각종 디톡스 유행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특히 갈아 마시는 채소 스무디를 즐겨 드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방송에서 매일 아침 케일 스무디 한 잔이면 피가 맑아지고 살도 빠지며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자 그는 귀가 솔깃해져 곧바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한 녹색의 케일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케일에는 별표 칼륨, 포타슘, 별표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점고 신장이 쌩쌩한 사람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내보내지만 50세 이후에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초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에 칼륨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별표 고칼륨 혈증 별표이며 이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칫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오후, 김태현 씨는 갑자기 세상이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심장이 쿵쿵 불규칙하게 뛰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고 혈액 검사 결과 그의 칼륨 수치는 안전 수치를 훌쩍 넘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심각한 부정맥이 생겨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무엇을 드셨는지 물었을 때 그는 매우 억울하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케일 주스만 열심히 마셨는데요. 케일은 아주 건강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습관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72세 최용호 어르신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구수한 별표 시래기 된장국 별표를 드시는 것이 평생의 낙이자 습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사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건조 과정에서 별표 칼륨 별표과 별표인 별표의 함량이 생채소일 때보다 2배 이상 농축되어 증가합니다. 여기에 본래 짠맛이 강한 된장까지 더해지면 이 음식은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폭탄처럼 들어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조합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에 다리가 좀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정도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다리의 무거움이 뚜렷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생 먹어온 그 건강한 전통 음식이 사실은 그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그 중에서도 별표 묵은지 별표입니다. 70세 박금자 씨는 신장에 안 좋을까 봐 소금기를 뺀다며 묵은지를 물에 씻어서 데쳐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하면 짠맛과 신맛이 덜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발효된 김치에는 질산염, 니트라이트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데친다고 해서 쉽게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박금자 씨는 밤에 자주 깨고 피부가 흑빛으로 칙칙해지며 심한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검사해보니 초기 신부전의 징후인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식탁에 올리던 그 김치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59세 김미경 씨입니다. 친구들이 별표 미역국 별표를 매일 한 그릇씩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지며 염증도 줄어든다라고 하자 그녀는 매일 아침 큰 대접으로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별표 효오드 별표와 별표 칼륨 별표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약해진 신장은 이 두 가지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빠른 심장박동, 그리고 손떨림 증상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요오드와 칼륨 수치가 모두 안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된 과도한 성분들이 갑상선과 신장 모두에 나쁜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매년 진료실에서 겪는 수백 건의 안타까운 사례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채소 그 자체가 작이어서가 아닙니다. 20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나이가 든 우리 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점은 이런 환자들 대부분이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채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싱싱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왜 우리의 신장이 50세 이후에는 급격히 약해지는지,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별표 채소 섭취 3가지 원칙 별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환자에게 왜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왜 단 몇 가지 익숙한 채소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환자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먹어온 것들인데 왜 하필 지금 와서야 문제가 생기나요? 젊을 땐 괜찮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혹은 한 달 만에 갑자기 뚝 하고 고장 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아주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지쳐갑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보세요. 새 건일 때는 아무리 더러운 물을 부어도 콸콸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필터를 갈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물을 걸러내다 보면 필터 막이 조금씩 닳고 막혀서 여과 속도가 느려지며 예전에는 쉽게 걸러지던 불순물들이 점점 쌓여 필터 자체에 부담이 됩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신장의 여과 속도인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고 여과를 담당하는 작은 모세혈관들의 탄력도 고무줄이 늘어지듯 잃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남은 소금, 칼륨, 옥살레이트, 니트라이트 등을 소변으로 쉽게 펑펑 배출하지만 중년이 되면 조금만 과하게 먹거나 섭취 타이밍이 어긋나도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볍고 소화도 잘 되는 채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야간요, 숙면장애,
다리와 손에 붓기, 허리에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이 거의 어떤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염증이 보이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위나 심장처럼 쓰리거나 쿵쿵거리는 갑작스러운 증상을 일으키는 장기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기능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종이나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에게 신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손상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좋았을 텐데. 다른 많은 환자분도 비슷한 후회를 하셨습니다. 각 채소의 작용을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속의 옥살레이트를 생각해 봅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옥살레이트가 몸속의 칼슘과 만나 뾰족한 결정체가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그 작은 조각들이 소변줄기를 타고 쉽게 흘러나가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그 조각들이 소변길 어딘가에 걸려 점점 큰 결석으로 자라납니다. 결정이 날카로울수록 신장 조직의 손상은 심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배뇨 시 통증을 느끼며 때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일이나 시래기에 들어있는 칼륨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으면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흐트러뜨립니다. 젊은 사람은 잉여 칼륨이 배출되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두근거림, 심박수 증가, 어지러움, 심하면 실신까지 나타납니다. 이는 채소가 나빠서가 아니라 신장이 더 이상 그 많은 양의 미네랄을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묵은지 속 니트라이트는 신장의 여과막을 미세하게 손상시킵니다. 이 여과막은 아주 미세한 채처럼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니트라이트가 오래 축적되면 그 채가 찢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혈액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교독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낮에는 쏟아지게 졸린데 밤에는 깊이 자지 못하게 됩니다. 시래기국이나 미역국의 국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은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합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꽉 붙잡아 두기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 신장이 더 많이, 더 세게 필터링해야 합니다. 여기에 칼륨이나 니트라이트까지 함께 들어오면 신장은 걷기만 해도 힘든 상태에서 강제로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기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50세 이후에는 채소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어떻게 먹는지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별표 3가지 핵심 원칙 별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돌바른 채소 고르기입니다. 모든 채소가 노년층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살레이트나 칼륨이 높은 채소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대신 애호박, 가지, 어린 배추, 잘배기, 무, 깻잎처럼 수분 함량이 높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를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소들은 소화가 편할 뿐 아니라 이뇨 작용을 도와 독소 배출도 더 부드럽게 도와주어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의 짐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르게 조리하기입니다. 옥살레이트나 칼륨이 많은 채소, 시금치 등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물에 녹아 나오는 잔여 미네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채소를 삶은 물이나 국물 요리의 국물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채소라며 국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국물에 옥살레이트, 칼륨, 니트라이트가 가장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액기스를 마시는 셈이니 신장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또한 생채소를 갈아 마시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를 갈아 만든 단 한 컵의 주스는 씹어서 먹을 때보다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양의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하게 만드는 것이고 신장은 그 폭발적인 양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돌바른 시간에 먹기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신장은 낮 동안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밤에는 기능이 떨어지며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채소나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저녁 늦게 먹으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므로 밤새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며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게 됩니다. 따라서 채소나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활동량이 많은 별표 점심 별표입니다. 저녁에는 아주 가벼운 채소를 소금기를 빼고 아주 싱겁게 먹어 신장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설명하면 많은 환자분이 신장도 쉬어야 한다는 걸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놀라워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기관입니다. 밤에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신장은 주인이 자는 동안에도 밤새도록 계속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단 2주만 적용해도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숙면을 하고 아침에 다리가 날아갈 듯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맞게 먹기만 해도 몸이 바로 반응하네요. 몸이 금방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신장에 정말 좋은 5가지 안전채소, 즉 자주 먹어도 신장에 부담이 거의 없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채소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수백 명의 환자에게 추천해왔고 대부분이 몇 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던 검증된 채소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신장을 매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50세 이후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꼭 줄여야 할 5가지 채소를 설명했을 때 많은 환자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설명의 목적은 무조건 먹지 마세요 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하고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돕는 대체제를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 음식 문화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돕는 훌륭한 채소들이 많습니다. 이 채소들은 마치 성격 좋은 온순한 친구들처럼 신장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체내의 여분의 수분을 빼주고 혈관의 압력을 낮추며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애호박.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채소는 바로 별표 대호박 별표입니다. 이 채소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가 매우 잘 되면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는 착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가벼운 부종이나 야간요가 있는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점심 반찬으로 애호박을 추가하면 금방 몸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60대 남성 환자 한 분도 제가 권한 대로 일주일에 2번 애호박 볶음을 드신 뒤 한 달 만에 잠이 훨씬 깊어지고 아침에 다리가 무겁지 않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애호박은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다진 고기를 조금 넣어 맑은 국으로 끓이거나 식용유 대신 물을 약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 가볍게 볶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간장, 소금, 된장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짠맛은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요. 애호박 자체의 달큰한 맛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2. 가지. 2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채소는 가지 별표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가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물렁거리거나 맛이 밍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드러움이 신장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가지의 보랏빛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작은 신장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이 작은 혈관들은 손상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주는 가지 같은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의 한 환자는 매일 밤 3, 4번씩 화장실을 갔었는데 제가 가지를 일주일에 3번쯤으로 드시라고 하자 한 달 후에 전화가 와서 집안 식구 모두가 놀랄 정도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깊이 잔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가지는 복잡하게 요리할 필요 없이 간단히 찜기에 쪄서 양념장에 찍어 먹거나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3.
어린 배추, 알배기, 세 번째는 어린 배추, 즉 알배기 배추잎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갱년기로 인해 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추천하는 채소가 바로 어린 배추입니다. 어린 배추에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속의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맵거나 향이 강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위장에 자극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할머니는 허리 통증과 야간요로 힘들어 하셨는데 저녁에 두부를 넣은 아주 싱거운 배추 된장국 한 그릇만 드셔도 그날 밤 훨씬 깊이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살짝 데친 뒤 참기름과 깨를 넣어 슴슴하게 무치거나 아주 싱겁게 국을 끓여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4. 무 네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별표입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무는 천연 소화제이자 열을 내리고 독소 배출을 돕는 채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 잠이 안 오거나 변비로 고생하여 독소가 쌓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자연의 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몸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자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분에게 일주일에 3번 아주 싱거운 무국이나 물을 갈아 넣은 죽을 드시라고 했더니 몇 주 후 잠이 훨씬 잘 오고 몸에 답답한 열기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5. 깻잎 마지막. 그리고 제가 매우 높게 평가하는 채소는 깻잎입니다. 향도 좋고 먹기도 쉽지만 깻잎에는 강력한 자연 항균 성분이 풍부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따갑고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깻잎은 마치 보호막처럼 요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깻잎을 반찬으로 자주 드신 뒤 야간요가 줄었다는 환자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깻잎은 쌈채소로 생으로 드시거나 찜으로 쪄서 드시면 됩니다. 핵심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3-4장씩 꾸준히 약처럼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단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채소만 제대로 골라서 밥상에 올려도 몸은 이미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기회를 돕기 위해 저는 별표 실주일 식단 예시 별표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애호박 새우젓국 화요일, 가지찜 수요일, 어린 배추 나물 무침 목요일, 시원한 무 두부국 금요일, 깻잎 몇 장을 곁들인 식사 주말은 입맛에 맞게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이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점심에 이 채소들을 챙겨 먹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신장이 잠들기 전까지 충분히 휴식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외에도 제가 늘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가 조화롭게 맞춰질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기,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시지 않기,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하기, 밤 10시 11시 사이에는 잠들려고 노력하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이면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한 어르신은 제 조언을 따른 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고 나니 아침에는 정신이 맑고 몸이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와 선생님, 저 이제 훨씬 건강해요 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환자들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복잡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음식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고 더 가볍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댓글이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